잘 못하는데 왜냐면 뭐 아무튼 배경에 대한 이해도 음,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서비스화 할지 이것에 대한 얘기도 따로 해야 돼서 음, 음. 여튼 좀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보세요. 네. 지영아 이거 화면 공유됐지? 네, 잘 보여요. 음. 자, 인간공학 수업에서 이렇게 잠깐 소개한 그런 분야인데 음, 인체 측정학이라고 하죠. 예, 뭐 얼굴이든 몸이든 손이든 이런 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되잖아. 음, 여러분들 소중대 이렇게 옷 고를 때 소중대도 있지만 뭐 그 150, 160, 165 이런 것도 신발 사이즈도 뭐 200 몇십 이렇게 음, 있죠. 그런 게 전부 우리 인체 크기에 맞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뭐 주방 같은 것도 의자나 주방이나 가구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람의 그 그걸 다 따라서 만들죠. 내가 저번에 예전에 네덜란드 가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커. 음, 10cm씩 큰 거야. 우리보다 음, 신장이 평균으로. 그러니까 다 10cm 위에 있는 거죠. 주방도 내가 요리하는 주방도 이만큼 높이 아, 있고 화장실도 다 거울도 높이 달려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안 맞다. 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인종 사람 국가에 따라서 다른 거고 조금 더 이걸 사람마다 맞추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음, 똑같은 주방이라도 한국 사람이라도 어느 집에서는 조금 이게 낮은 게 더 일하기 좋고 어떤 데는 좀 더 높은 게 일하기 좋을 수 음, 있지.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음, 그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의자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 가구도 마찬가지고 책상도 지금 내가 쓰는 책상은 높이 조절한 된 책상인데 어, 그러면 또 사람마다 그게 다르니까 키나 앉은 키나 다 다르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서 해주면 좋죠. 그런 포인트에서 이게 어떤 무슨 트렌드냐면 개인화, 맞춤화. 음,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경제도 발전하고 더 잘 음, 살면서 누구나 자기한테 맞는 걸 하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설정을 바꿔서 음, 나에게 맞는 세팅을 음, 하면서 휴대폰을 쓰는 것처럼 또 무슨 앱을 쓰든지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쓰든지 다 개인화 시대지. 그리고 뭐 제품 쿠팡 같은 데서 뭘 사려고 해도 내가 과거에 주문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추천해주는 이게 다 맞춤화잖아요. 음, 그러니까 개인화 맞춤화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게 이 제품도 특정 사람들한테 맞게 나오면 그게 더 뭐랄까 그 퀄리티나 이런 품질 혹은 어떤 더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음, 음. 제품 자체 품질이라기보다 사람의 이걸 쓰는 사람들이 얻는 그 만족감이나 그 이제 개인적인 만족감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범용적인 제품이 있고 학교 의자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개인적인 제품은 또 맞춤형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가 타겟인데 하나는 범용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체 크기를 반영해야 돼요. 음, 그래서 초등학교의 책걸상 크기가 한 차례 다 바뀌었어. 옛날에 1호, 2호, 3호였다가 지금의 1호, 2호, 3호는 옛날 1호, 2호, 3호보다 좀 더 커요. 그만큼 초등학생들이 더 성장을 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맞춤형이 아니라 범용적인 것들은 들도 어, 인체 치수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제품은 조금 더 특화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음, 하나하나를 이제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할 음, 수가 있지. 어, 음. 지영이가 사라져서. 사라졌어? 끊어졌나? 아, 어, 생겼다. 들어. 인터넷이. 음. 음, 그런 게 그 개인화 맞춤화 이 데이터 인체 측치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화 맞춤화하는 거에 음, 대한 거예요. 음. 그래서 측정 자체는 뭐 이렇게 측정 3D 치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 그래서 그거 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음, 뭘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보면 99, 여기 1, 50 음. 이런 용어도 여러분이 앞으로는 좀 알아야 될 수 음. 있는데 퍼센타일이라는 것은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수많은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워놨을 때 음. 1%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1%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건 내 수학적인 계산 공식에 따르는 건데 뭐 150부터 180까지의 키를 가진 사람의 범위가 있으면 1% 사람의 크기는 뭐 152, 뭐 153 그 정도 될 거고 이제 중간 크기는 뭐 170,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데 이거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크기가 인체 크기가 이렇다.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뭐 컴퓨터를 조작할 때, 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등등을 계산하는 거죠. 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평균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일하기 좋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야 이미. 뭐 책상의 밑에 이 공간을 얼마에 해야 된다, 이 높이는 얼마야 된다, 서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등등, 뭐 피아노는 어때야 된다 등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3D 데이터가 있어. 3D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어, 저걸 가지고 데이터를 뽑죠.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좀 넘어갈게. 3D라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스캐너로 이렇게 스캔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는 없는데 이런 또 내가 가진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뭐 어린이 그다음에 또 머리들 여기 보면 귀 데이터, 전신, 풀바디, 머리 데이터 몇천 명씩 있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도 하고 이때까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업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 B2C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맞춤형으로 자기들 개개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거죠. 물론 나는 손바닥이 좀 길어 손가락보다. 장갑을 끼면 손가락이 이렇게 남아요. 나한테 맞는 장갑이 없어. 그래서 꽉 껴도 꽉 여기가 항상 좀 남으니까 뭔가 이 작업을 할 때 불편하지 여기가 뜨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장갑은 또 손가락 길이가 또 다른 장갑이고 또 누군가는 이제 앉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뭐 이제 머리 형상이 또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이제 안경을 끼더라도 그 사람의 그 뭐 눈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마스크나 이런 내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내줘도 돼요. 네. 그런 거 마스크 착용하거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누구나 쓰는 마스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좀 더 그 사람한테 특화해서 만들면 좋죠. 특히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병원에 그 가면 마스크를 팔아요. 그게 한 얼마? 2,000원 정도 하는데 걔는 그냥 한 가지 모양인 거야. 산소 마스크를. 그러니까 그 황사 마스크나 이런 코로나 마스크 말고 이 산소 마스크 알아요? 그러면 마스크가 투명하게 생겼고 거기에 호스를 꽂아서 산소를 집어넣거든. 근데 얘가 딱딱하기도 하고 딱 이렇게 착용하면 어딘가 이게 막 다 떠 있어. 착용해 보면은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떠 있으면은 글로 막 뭐가 새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그러면 건조해지고 바람이 통하니까 또는 어딘가는 또 세게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한테 눌릴 때 골고루 눌리면 분산이 돼서 편안하게 착용이 되지만 어디가 뜨고 막 이러면은 어떤 곳은 뜨고 어떤 곳은 너무 심하게 눌려. 그럼 심하게 눌리는데 이제 욕창이 생겨요. 욕창이 생기면 더 이상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코에로 이걸 호스를 집어넣거나 목에 구멍을 내서 호스를 집어넣죠. 숨을 쉬게 해야 되니까 마스크는 못 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마스크 하나만 잘 만들어도 또 건강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비슷한 이슈들인 거죠. 그리고 뭐 선수들이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은 테니스를 치든지 뭐 어떤 배드민턴 많이 치잖아 탁구나 뭐 골프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운동용품들은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좀 고명적이죠. 생긴 것도 그렇고 길이나
근데 이게 다 선수들은 또는 매니아들은 비싼 돈을 내고라도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해요. 왜냐면 운동할 때 더 기량이 나오니까 네. 퍼포먼스라고 하죠. 더 운동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길 수 있고 그런 것도 전부 B2C지. 음, 음. 그래서 약간 돈을 주고라도 이런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운동 매니아 혹은 건강과 헬스케어랑 관련이 있는 그런데 등등이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맞춤형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에 대한 거고 같이 데이터 수집을 더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이드인데 그게 중요하진 않고 이런 것들은 손 안의 모양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모양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어, 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이 손의 이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좀 더 기존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 헬멧이다. 그럼 헬멧을 만들 때 필요한 치수들이 있어요. 뭐 너비나 길이나 헬멧은 단순하지 그냥 툭 쓰면 되잖아. 그러면 몇 개 의미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좀 더 복잡한 제품들도 있어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잼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이 이건 허리에 착용하고 이렇게 허리에 착용하고 이 밑에 허벅지 여기 위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모터가 달려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걸 도와줘요. 다리를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뭐 운동 같은 것도 더 잘할 수 있고 아니면 고령자들 좀 도와주는 거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더 복잡해요. 사람의 움직임도 이해해야 되고 허리 뭐 이런 부위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 또 이거를 이게 소중대 만들기가 어려워 이런 제품을 한 제품을 만들어서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작은 사람도 있고 뭐 되게 거구 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과연 어떤 크기로 형상을 만들고 이걸 조절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음,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석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지금 쿠션을 대고 있지. 그리고 또 요즘 차는 여기 다 조절이 돼요. 막 허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 조절이 많이 돼. 조절 많이 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이 인체 크기나 형상이 다르니까 누구는 의자를 들어 올려줘야 되고 누구는 앞으로 해야 되고 뒤로 해야 되고 다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조절해서 쓰는데도 내가 나한테 맞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좀 이상한 자세로 운전하고 또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오피스에서 많이 일을 하죠. 그러면 오피스 세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불편한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좀 그러다 보면 어깨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걸 제공을 못 해주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하고 또 편안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또 안전도 할 수 있어요. 그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또 산업체나 이런 자동차나 이런 데서 이런 자세가 불편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막 목이 뻐근하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 실제로 이제 거북목을 오래 하고 있으면 머리가 둔해지는 그런 포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노트북 쓰는 게 안 좋은 이유가 자꾸 밑을 쳐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거북목이 되죠. 그러면 거북목이 되면 어딘가가 불편하니까 머리가 헤드에이크가 두통이 있고 또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자세나 이런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어. 그러면 자 내가 설명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구체적인 걸 보여주기보다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걸 차라리 보여주면
그다음 시장 분야가 이렇게 넓어요. 음. 가구 그리고 뭐 장애인을 위한 것도 왜냐면 장애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고령자들 지금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들 되게 많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 작업장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느냐. 북방 이 육군에서 옷이 다 바뀌었는데 옷 바뀐 게 한 십 몇 년 됐나? 10년 됐나? 15년 됐나? 그 전에는 사람들이 옷이 너무 불편한 거야. 안 맞고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치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든 거죠. 국방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편해지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는 뭐 운동 선수들은 다 자기 맞춤형을 입어요. 옷도 그렇고 장비들을 다 그 선수에게 꼭 맞는 걸 한단 말이지. 그래야지 불편하지 않고 더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다 편해야 되고 자기한테 맞아야 된다. 안전용품 같은 것도 마스크를 썼는데 막 구멍 이게 틈이 있으면 유해한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헬멧도 썼는데 꼭 어디가 안 맞아서 불편해가지고 불편하니까 벗고 하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고 많이 나거든. 불편하니까 안 써. 그래서 나는 사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래 쓰게 하려면 잘 쓰게 하려면 편해야 된다. 웨어러블 뭐 의료 헬스케어는 뭐 당연히 더 교통수단도 이제는 뭐 자율주행 시대에 차 안에 가만 앉아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잠도 자고 할 텐데 그런 환경에서 교통수단은 또 이제 개인이잖아요. 가족이고 범용적인 택시나 이런 KTX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내 차가 자율주행차면은 우리 가족이 잘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거기 앉아서 수많은 시간을 보낼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 시장입니다. 이런 거를 만들 때 어, 이제 회사한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정보를 주는 거고 커스텀 뭐 B2C는 아 그러니까 당신이 편하게 지내려면 이런 환경을 만드세요라는 거지. 내가 직접 뭘 만드는 건 아니라 만들어 뭔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스포츠 용품을 그 사람이 어딘가뭐 스포츠 용품을 고른다 혹은 뭐 커스텀으로 제작할 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어, 이런 산업이나 국가나 필요한 데다가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기술을 여러분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설명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 또 사람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내가 사람들을 내 그 인체 데이터를 더 측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한국인 플러스해서 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데이터를 활용한 사람들의 어떤 인체 크기를 더 이해하고 그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의 데이터 수집 방법은 돈을 주고 몸을 신체 스캔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근데 돈이 싸지가 않아. 막 7만 원씩 줘. 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측정복이라는 걸 입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있고 뭐 초상권 뭐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가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어, 스스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한테 돈을 주고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적극적으로 내 데이터를 내 몸을 스캔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저희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면 되는 거죠? 웹이든 앱이든 어. 일단은 이제 UX 관점에서 네네네. 이제 기획을 하는 거고 그 기획된 걸 이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가는 걸 할 건데 일단 내가 잘 해오고 해왔던 거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을 대상으로는 어떤 인체 치수 데이터도 주거나 형상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컨설팅을 하고 어떻게 만드세요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고객한테 제품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고객은 어떤 이 사람한테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고 그런 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네. 나는 여기 있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걸 해보고 싶은 거야. 어, 개인 고객이 자기 데이터를 올려요. 어떤 식으로든 스캔을 해서.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이 활용해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아까랑 이제 화살표는 똑같지만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앞에는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면, 이건 이제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이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을 스캔한 데이터가 있고 어느 날 내가 안경을 쓰러 가야 돼. 사러 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스캔한 데이터 중에 내 얼굴 부위만 딱 이용해서 안경을 막 착용을 시켜볼 수도 있죠. 가짜로. 물론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있지만, 뭐 어느 날은 내가 뭐 옷을 사야 돼. 그럼 내 몸에 옷을 입혀볼 수도 있고, 뭐 난 무슨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가 하는 게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기업 파트너는 게임 회사고, 이 사람이 올린 그 데이터 중에 데이터를 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기업은 이 고객한테 그 게임 캐릭터를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게임 안에서 무슨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버추얼 투어 같은 것도 가능해요. 가상 투어라고, 뭐 파리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에펠탑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야. 실감 영상으로.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할 수 있고, 의료 헬스케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번 딱 찍었어. 그리고 막 헬스를 열심히 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얼마나 이제 근육이 더 많아지고 또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성장하는 어린이는 이 성장하는 것을 지금은 키만 가지고 하는데, 이 성장 어린이를 한 뭐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하게 찍으면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인체 크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측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근데 이게 키만 가지고는 안 되지. 좀 더 데이터가 이게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고객한테 당신이 이게 몸을 스캔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돈 주고 스캔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더 자발적으로 내 데이터를 주고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하게, 보안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 올렸는데 막 다 어디 공유되고 이게 아니라 이 파트너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얼굴만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팔만, 손만 가지고 와서 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이걸 하는 게 궁극적인 좀 목적인데, 뭐 당장에 이걸 하긴 어렵고, 근데 서비스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여기에 필요한 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개인 고객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올리는 그런 프로세스, 뭐 또 선택하는 프로세스,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그리고 뭐 정보를 허용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거 너무 개념적이기 때문에 이런 UX 시나리오가 전혀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이제 보완되고 가공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뭐 AI라고 해야 될까? 이런 추천, 뭐 예측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넣고 싶은 거야. 단순히 그냥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 뭐 어떻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당신이 근육 운동을 하면 3개월 후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형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뭐 3D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건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도 아직 모르겠어. 아직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은 일단은 좀 젊은 사람이 아닐까, MZ가 아닐까.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일 수도 있고, 고령자들일 수도 있고, 환자나 그 특정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더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고. 근데 모든 집단을 한 번에 하긴 어려우니까 이제 한 사람 한 그룹씩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는 같이 잡아가야죠. 일단
전체적인 아이디어고 이거는 너무 커. 캡스톤을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큰 거 중에 우리는 뭘 하겠다 이걸 좀 정해야 되겠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B2B가 있고 B2C가 있는데 B2B는 내가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개발하고 진행하면 돼.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거기도 좀 도와줄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이나 근데 그것도 다음에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인데 그건 다음에 더 얘기해주고 이제 아직 미지의 세계 이거를 근데 내가 혼자 생각한 건 아니야. 전 세계 누군가가 컨셉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데 UX로 이제 제품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구체적인 걸 보면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더 그쪽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이 나는 좀 더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랑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가 그 여러분이 하는 이제 UX나 그런 부분이 이쪽에 많이 들어갈 거고 시연이 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거 자체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그런 것도 있거든. 예측 모델 만들고 음, 시연이 안 그래도 최적화에 관심 있어서 최적화? 근데 정말 원래 관심 있던 분야였으니까 음, 3D 데이터. 3D 데이터. 뭐 인간공학 데이터 이제 섞여 있는 분야이긴 하지 이게.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거는 좀 더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만들기 위한 데이터 가공 뭐 이런 예측 분석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 알려줄 게 또 많아요. 3D 데이터 다루는 법 이런 것도 다뤄보면서 여러분이 그 얻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실습도 해야 되고 와우. 그런 거 방학 때 좀 해보고 네. 근데 내가 또 가야 되거든. 네네. 여러 질문을 좀 못 들었는데 네. 질문을 남겨주시고 네. 시연이도 이제 같이 하고 싶으면 좀 네.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네. 또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인원은 약간 몇 명 정도가 충분할까요? 난 3-4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세 명. 근데 뭐 많으면은 내가 더 다른 그래서- 것들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한 팀이 여러 개를 갑자기 하면 좀 아, 힘들 그쵸. 수도 있으니까 저희도 딱 뭐 세 3명이나 4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